옛날 옛적 한 고을에 큰 양반집이 있었답니다. 그 집 주인 허담 영감은 넓은 땅과 많은 종들을 거느린 부자였지요. 그 집에는 연우라는 종복이 살고 있었는데 다른 종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연우는 어려서부터 유독 말씨를 곱게 하려 했었답니다. 다른 종들이 거친 말투로 떠들 때도 그만은 항상 정중한 말을 썼지요. 몸가짐도 늘 단정했고 남몰래 글씨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저 놈은 왜 저리 점잔을 빼나? 종놈이 주제도 모르고 꼴 보기 싫어. 다른 종들은 연우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연우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지요. 바로 묘심이라는 늙은 하녀였답니다. 묘심은 연우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돌봐준 사람이었어요. 연우의 어미가 산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묘심이 어미나 다름없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특별히 아끼던 소녀 미양이를 연우 곁에 자주 붙여놓곤 했답니다. 연우야, 넌 남들과 달라. 그 마음가짐을 잃지 말거라. 묘심은 늘 그렇게 말했지요. 연우도 묘심을 친어미처럼 따랐고 미양이를 여동생처럼 아꼈답니다. 연우가 7살 되던 해 그는 우연히 사랑채 근처 글방을 엿보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연우는 담 너머로 숨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신기하고 아름다운 소리였답니다. 그날부터 연우는 매일 그 시간이 되면 글방 근처를 서성였지요. 오빠, 왜 매일 저기 가요? 미양아,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봐. 글자 배우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 나도 저런 걸 배우고 싶어. 미양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종인걸요? 종이 글을 배워서 뭐 해요? 몰라. 그냥 배우고 싶어. 연우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갈망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연우는 용기를 내어 글방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선생님은 잠깐 자리를 비웠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연우는 조용히 책상 위에 책을 들여다봤지요. 검은 글씨들이 종이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마음이 설렜답니다. 연우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그어보며 모양을 익혔어요. 그런 일이 며칠 계속되었답니다. 연우는 점점 대담해져서 아이들 뒤편에 앉아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도 처음엔 못 본 척했지요. 저 아이는 누구인가? 글쎄요. 처음 보는데 뭐 배우고 싶어 하니 내버려 두자. 선생님은 마음씨가 착했답니다. 연우가 종인 걸 알면서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연우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답니다. 글자를 하나씩 배워갈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모래판에 글자를 써가며 복습했지요. 연우야, 요즘 어디 다녀오느냐? 묘심이 물어봤어요. 아, 그냥 심부름하고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손가락에 묵이 묻어 있구나. 묘심은 예리했답니다. 연우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털어놨어요. 글방에서 글을 배우고 있어요. 뭐, 너 미쳤니? 들키면 큰일 나는 줄 모르니? 하지만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도 안 돼. 당장 그만둬. 하지만 연우는 그만둘 수 없었어요. 배움의 즐거움을 맛본 뒤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결국 들키고 말았답니다. 허담 영감의 큰아들이 우연히 글방을 들렀다가 연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종놈이 감히 글을 배우다니. 큰아들은 화가 나서 연우를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마당에서 매질을 했답니다. 내가 감히 글을 배울 생각을 하다니. 종은 종답게 살아야지. 매가 등에 내려칠 때마다 연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프긴 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거든요. 다시는 글방에 얼씬거리지 마라. 알겠나? 예, 연우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글을 배울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날 밤 묘심이 연우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말했어요. 연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란다. 우리는 우리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해. 분수요? 그래, 종은 종답게, 양반은 양반답게. 하지만 할머니, 왜 종은 글을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란다. 묘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저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만 했지요. 연우는 그 후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촛불 밑에서 모래판에 글자를 그어가며 혼자 공부했답니다. 낮에 들은 것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어요. 오빠는 정말 이상해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만 하려고 해요? 미양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미양아, 사람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향해 노력해야 한단다. 되고 싶은 모습이요? 그래, 비록 지금은 종이지만 언젠가는. 연우는 말끝을 흐렸어요.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한편 다른 종들은 연우를 더욱 못마땅해 했어요. 저놈 봐라. 맨날 글자나 끄적거리고 종주제에 양반 흉내나 내고 언젠가 벌 받을 거야. 특히 석이라는 종복은 연우를 가장 싫어했어요. 연우야,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쳐. 주제를 알고 살아야지. 나는 내 일만 하고 있어. 내일. 글자 쓰는 게 내일이야? 적은 비아냥거렸어요. 연우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답니다. 그런 어느 따뜻한 봄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양반집 자제 중 하나인 삼돌이가 심심풀이로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어요. 미양이가 빨래를 널다가 그 앞을 지나갔는데 그만 돌이 미양이의 이마에 맞았답니다. 아야! 미양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삼돌은 우스갯소리나 하며 사라졌답니다. 잘 맞았네. 하하하. 연우가 급히 달려왔어요. 미양아, 괜찮니? 어디가 아프니? 오빠, 너무 아파요. 연우는 미양이를 부축해서 묘심에게 데려갔어요. 묘심은 미양이의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런, 상처가 깊구나. 어떻게 된 거니? 삼돌 도련님이 돌을 던져서 그 못된 것이 또. 묘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이 못된 것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미양이는 며칠간 열에 시달렸어요. 이마에는 영영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양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오빠.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연우는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는 깊이 생각했답니다. 말씨만 바꾸고 몸가짐만 고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일을 계기로 연우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망이 자라났답니다. 단순히 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진짜로 신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연우는 마당을 쓸다가 떨어진 붓을 하나 주웠어요. 양반 자제가 떨어뜨린 것 같았지요. 연우는 그 붓을 소중히 간직했답니다. 밤이 되자 연우는 몰래 그 붓으로 시를 써봤어요.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도 언젠가는 땅에 뿌리 내려 다시 꽃이 되리라. 연우는 자신이 쓴 시를 보며 뿌듯해했어요. 글방에서 배운 것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삼필이라는 관리가 그 종이를 발견했답니다. 삼필은 허담 영감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고약하기로 유명했어요. 이게 뭐냐? 누가 이런 걸 써놨지? 삼필이 종이를 들고 소리쳤어요. 연우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른 척했답니다. 종놈이 감히 시를 쓰다니. 누가 쓴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삼필은 화가 나서 그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다음에 이런 걸 또 보면 가만두지 않겠어. 연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허담 영감이 손님들과 술을 마시다가 연우를 불렀답니다. 연우야, 이리 와보거라. 예, 영감님. 내가 시를 쓴다고 들었는데 한 수 읊어보거라. 소인이 감히 괜찮다 해보거라. 이 어른들이 듣고 싶어 하신다. 연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 한 수를 읊었어요. 며칠 전에 지었던 그 시였답니다. 손님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종의 시가 웬만한 양반들보다 낫구먼. 정말 놀랍소이다. 어디서 배웠소? 혼자 익혔다고 합니다. 천재군요, 천재. 손님들의 칭찬에 연우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밤 산필이 연우를 찾아왔답니다. 야, 종놈아. 그게 내가 쓴 거였구나? 예,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시를 잘 지어도 소용없어. 넌 위를 보면 안 되는 종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 산필의 말은 차갑고 잔인했어요. 내 주제를 알고 살아라. 괜히 꿈꾸지 말고. 그날 밤 연우는 홀로 울었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막막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미양이의 상처를 볼 때마다, 다른 종들의 서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연우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꽃이 타올랐거든요. 그해 여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양반집 도련님 윤겸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허담 영감은 큰 걱정에 빠졌지요. 도련님이 어디 가셨을까? 벌써 사흘째인데. 허담 영감이 초조해하고 있을 때 마침 중요한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을의 원님과 몇몇 관리들이 올 예정이었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도련님이 없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데. 허담 영감이 끙끙 앓고 있을 때 묘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감님, 혹시 연우가 도련님 대신 나서면 어떨까요? 종놈을 도련님으로? 연우는 도련님과 키가 비슷하고 얼굴도 닮았습니다. 게다가 말씨도 곱고 글도 알거든요. 하지만 그건 멀리서 보면 모를 겁니다. 하루만 버티면 돼요. 허담 영감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답니다. 연우야, 내가 하루만 도련님 행세를 해줄 수 있겠느냐? 예, 소인이요? 그렇다. 단 하루만이다. 손님이 가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연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꿈꿔온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해보겠습니다. 묘심이 연우에게 윤겸의 옷을 입혀줬어요. 비단 도포의 갓을 쓰고 비단신을 신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답니다. 어머, 정말 도련님 같아 보여. 미양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연우도 거울을 보고 놀랐답니다. 거기에는 종복 연우가 아닌 양반 연우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연우는 양반들의 예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연우야, 급하게 예법을 가르쳐 줄게. 묘심이 서둘러 연우에게 양반의 예법을 가르쳤어요. 걷는 법, 앉는 법, 절하는 법. 모든 것이 종복과는 달랐답니다. 허리를 너무 굽히지 마라. 양반은 당당해야 해. 목소리도 좀 더 낮게 내고 손을 모으는 법도 이렇게. 연우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다행히 워낙 똑똑한 아이라 금세 익혔답니다. 손님이 도착했어요. 고을의 원님과 서기관, 그리고 몇몇 향리들이었지요. 연우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인사했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자제분이시군요. 참으로 기품이 있으시오. 원님이 연우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연우는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요즘 고을 형편은 어떠하신지요? 덕분에 무사합니다. 올해 농사도 풍년이 들 것 같고요. 그런가요? 다행입니다. 원님은 연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우는 글방에서 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적절히 섞어가며 대화했답니다. 자제분은 학문에도 관심이 많으시겠군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에 이런 견식을 시 한 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연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를 한 수 읊었답니다. 가을 산에 물든 단풍잎도 떨어져서 흙이 되어야 다시 새싹이 돋아나리. 오호, 이런 좋은 시를. 자제분의 재주가 보통이 아니시군요. 원님이 크게 감탄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연우의 시에 감동했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인재가 우리 고을에 있다니. 연우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거든요. 술자리가 무르익자 원님이 말했어요. 허 영감, 자제분을 관직에 추천해도 되겠소. 이런 인재를 그냥 두기엔 아깝지 않소? 아직 어려서 나이는 문제없소. 실력만 있으면 되니까. 연우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허담 영감이 연우를 불렀어요. 연우야, 정말 대단했다. 나도 내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며칠 더 할 수 있겠느냐? 윤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거든. 연우의 마음이 뛰었어요. 꿈 같은 시간이 더 계속될 수 있다니. 예, 영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사랑채에서 잠을 잤어요. 종복들이 자는 곳이 아닌 양반이 머무는 곳에서 말이에요. 비단 이불을 덮고 눈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았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었어요. 연우는 점점 그 자리에 익숙해졌답니다. 양반들이 모이는 시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관아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인근 고을의 유명한 선비들이 모여서 시회가 열렸어요. 연우도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꽃을 주제로 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선비들이 각자 시를 지었어요. 연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이런 시를 지었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속 깊이 묻혀도 봄이 오면 꽃이 되어 하늘을 향해 피어나네. 와, 이런 좋은 시를 정말 훌륭하군요. 선비들이 연우의 시에 감탄했어요. 연우는 뿌듯했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연우를 좋게 본 건 아니에요. 참필은 처음부터 연우를 의심스러워했거든요. 뭔가 이상해. 윤겸이 원래 저렇지 않았는데. 참필은 몰래 연우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걸음걸이, 말투, 글씨체까지 세세히 살펴봤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르다. 저놈은 가짜야. 참필은 윤겸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스승에게 배웠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나갔답니다. 한편 연우는 점점 변해갔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종복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연우야, 요즘 왜 이래? 우리가 말 걸어도 못 들은 척하고 척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다고? 넌 요즘 양반 행세하느라 바쁘구나. 그런 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이미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척은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났어요. 연우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묘심은 그런 연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연우야, 너 요즘 많이 변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엔 미양이를 그렇게 아꼈는데 요즘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도포가 내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다만 조심스러울 뿐이에요. 조심과 냉정함은 다른 거란다. 묘심의 말에 연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 고을에 부유한 상인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연우의 시와 글씨를 보고 크게 감탄했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재주를. 혹시 관직에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직 그런 계획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조정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연우의 가슴이 뛰었어요. 진짜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연우는 혼자 마당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은 없어 보였어요. 종복으로 돌아간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한편 삼필은 점점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놈은 가짜야. 내가 증거를 찾아내고 말겠어. 그는 몰래 윤겸의 과거를 파헤치고 다녔어요. 옛 친구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스승을 찾아가서 확인해보기도 했답니다. 선생님, 윤겸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나요? 윤겸이, 그 아이는 원래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지. 요즘은 어떤가? 아, 많이 달라졌어요. 말도 많이 하고 적극적이고. 그런가? 사람은 변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삼필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윤겸이 살아있다더라. 뭐라고? 그럼 지금 사랑채에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연우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답니다. 정말 윤겸 도련님이 맞나? 뭔가 이상하긴 했어. 그럼 저 사람은 누구지? 연우는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허담 영감은 오히려 침착했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진짜 윤겸이라고 내가 보증하겠다. 영감님,
너는 이미 우리 집안의 일원이야. 그 정도 실력이면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할 수 있어. 하지만 연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연우는 위기를 맞았어요. 족보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실수를 했거든요. 윤겸아, 내 고조할아버지 성함이 뭐였지? 그게 연우는 당황했어요. 그런 건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아, 잠깐 기억이. 김윤석 할아버님이시죠? 아니야, 김윤성이지.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르니? 연우는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허담 영감이 재빨리 끼어들었답니다. 요즘 공부에 빠져서 그런가 보다. 하하하. 위기를 넘겼지만 연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참필은 마침내 고발장을 작성했어요. 연우가 가짜라는 내용으로 관아에 고발하려고 했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 주겠어. 참필은 고발장을 품에 품고 관아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가 관아로 가던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삼필이 어디 갔지? 다음 날 사람들이 찾아봤지만 삼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고발하러 간다고 했는데 안 돌아왔어. 그 사건의 진실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연우는 불안했어요. 설마 영감님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건 이후 묘심도 연우 곁을 떠나기로 했어요. 연우야, 나는 이제 시골로 내려가려고 한다. 왜요? 갑자기. 여긴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묘심은 짐을 싸며 말했어요. 너도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다. 무슨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말이야. 그 옷을 벗는 게 입는 것보다 더 어려운 줄 너는 모른다. 할머니, 저는 아직. 연우야,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하지 마라.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니까. 묘심이 떠난 후 연우는 사랑채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미양이도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오빠, 저는 이제 가야 해요. 미양아, 오빠도 행복하세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으니까. 미양이는 이마에 흉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상처 때문에 오빠가 달라진 거라면 저는 괜찮아요. 오빠가 꿈을 이뤘으니까. 연우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 어느 비 내리는 밤, 연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론가 이끌리듯 걸어가다 보니 폐가 앞에 서 있었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폐가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답니다. 누구시죠? 연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폐가 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달빛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연우는 깜짝 놀랐답니다. 바로 진짜 윤겸이었거든요. 당신이 연우인가요? 예, 도련님이시군요. 앉으시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폐가 처마 밑에 앉았어요. 빗소리만 조용히 들렸답니다. 윤겸이 술 한 잔을 연우에게 건넸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 도련님의 자리를. 뭐가 죄송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윤겸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실 저는 그 자리가 맞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기대,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럼 도련님은 왜 도망쳤죠? 비겁하게 말이에요. 윤겸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그 자리를 진심으로 원했고 실제로 잘해냈잖아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당신은 저보다 훨씬 그 자리에 어울려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답니다. 제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 삶이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련님의 자리인데 자리는 앉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앉으면 당신 자리가 되는 거고요. 윤겸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는 제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세요. 도련님.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윤겸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연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도포를 벗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당에 묻어버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 허담 영감이 찾아왔어요. 연우야, 조정에서 너를 부른다. 정식으로 벼슬을 내리겠다는 거야. 영감님, 저는 뭘 망설이느냐? 이건 내 실력으로 얻은 거야. 당당하게 받아들여라. 연우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연우는 정말로 훌륭한 관리가 되었어요. 연우 대감이라 불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답니다. 청렴하고 능력 있는 관리로 소문이 났지요. 연우는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어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답니다. 특히 종들과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양반들을 엄하게 다스렸어요. 연우 대감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람으로 대해주시거든. 백성들은 연우를 진심으로 따랐답니다. 어느 날 임금께서 연우를 불러 특별한 갓을 하사하셨어요. 경의 충성과 능력이 가상하다. 이 갓을 받아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연우는 깊이 절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답니다. 밤에 사랑채로 돌아온 연우는 서랍 깊숙이 감춰둔 헝겊 이름표를 꺼냈어요. 종복 시절에 달고 다녔던 그 초라한 이름표를 말이에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거울 속에는 화려한 갓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연우 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연우 대감이 헝겊 이름표를 든 진짜 연우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맞춰진 사람일 뿐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게 내 모습일까? 어느 봄날 연우는 마당 어귀에서 자신과 닮은 어린 종복을 보았어요. 그 아이가 조용히 시를 읊고 있었답니다. 작은 씨앗도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하늘을 우러르리라. 연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야, 예, 대감님. 아이가 깜짝 놀라며 절했어요. 시를 참 잘 짓는구나.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아무도. 그냥 제가 혼자. 그래? 마음에 드는구나. 연우는 아이에게 붓과 종이를 건네줬어요. 이걸 가져라. 그리고 공부를 계속해라. 정말요? 하지만 저는 종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야. 아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연우도 그런 아이를 보며 마음이 뭉클했답니다. 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라. 대신 열심히 해라. 예,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오랜만에 시를 한 수 지었어요. 꽃잎으로 떨어진 이름도 바람을 따라 흘러가다. 어디선가 다시 뿌리 내리네. 그것이 진짜 이름이리라. 연우는 그 시를 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든,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후로도 연우는 좋은 관리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지요. 가끔 달밤이면 그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고 해요.